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24번. 자, 항상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기울기와 y절편이죠. 수직이다 그랬으니까 기울기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이거의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지. 그럼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이거의 기울기는 4분의 3이겠지. 그래야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오죠. 네. 그 다음에 y절편을 모르니까 y는 4분의 3 x 플러스 뭐 b 이렇게 놓으면 되죠. 이렇게 놓으면 이제 유리야 미지수가 하나지. 네. 그렇지? 식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식 하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점에서 거리가 1이다. 그렇게 해서 식 하나 만들어란 얘기죠. 그렇죠? 그럼 거리를 구하려면 일반형으로 바꿔야지. 그래서 양변에 4 곱하고 4y는 3x 플러스 4b. y 넘어오고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4b는 0. 이렇게 되죠.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으로 고치고 한 점이 뭐야? 1, 마이너스 1. 거리 구하는 공식에 넣어야죠.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3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절대값 1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4 플러스 4 플러스 4b 이렇게 나오네. 괜찮죠? 이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죠? 네.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5죠? 3대 4대 5. 5 곱하면 절대값 7 플러스 4b는 5겠죠. 절대값을 없애면 7 플러스 4b는 플러스 마이너스 5죠. 그래서 4b는 마이너스 7 플러스 마이너스 5죠. 여기까지는 되셨죠? 그러면 네. 4b는 더하면 마이너스 2, 4b는 빼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네. b는 마이너스 2분의 1,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이제 다 했죠.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쓴다? y는 4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1, y는 4분의 3x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되지. 물론 여기다 넣어도 돼요. 여기다 b를. 그래서 3x 마이너스 4y b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써도 되고 3x 마이너스 4y b 대신에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건 표준형, 이건 일반형. 아무렇게나 써도 되지. 유리야, 어때? 이해가? 네. 자, 기울기, 수직이다. 기울기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유리가 혹시라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기하 벡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 과목 중에 기하 벡터가 있어. 그럼 공간 도형을 할 때 또 계속해서 벡터를 배우게 되는데 벡터에서도 직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으로 벡터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수직이다. 그러면 직선하고 똑같습니다. 기울기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 평행하다 기울기가 같다. 언제든 써먹어야 돼. 그래서 항상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정리 한번 하세요.
잘했으면 얘기하세요. 네. 음.
오케이. 수직하다, 기울기 길이 곱한 마이너스 1이다. y절편을 미지수로 두고 거리가 1이다. 집어넣으면 되죠. 다 잘해서 45번. 두 직선이 평행할 때, 평행하다. 그럴 때 k의 값과 두 직선 사이의 거리 d를 구하라. 평행하다? 어떻게 됩니까? 연립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하나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평행하다 어떻게 구하죠? a-분의 a는 b-분의 b는 c-분의 c가 아니다. 이렇게 구하죠. 이게 평행할 때. 항상 이거 써머가 됩니다. 세 가지는 알아야 되죠. 일치한다. a-분의 a는 b-분의 b는 c-분의 c다. 이게 일치한다. 일치한다. 수직이다. 뭐 한 점에서 만난다는 잘 안 쓰이는데 수직이다는 쓰이죠. a 플러스 b는 0이다. 이게 뭐야? 수직이다. 공식으로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그래서 요게 뭐야? 기울기. 이게 뭐야? y절편.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이 다르다. 이거는 일치한다.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다. 둘 다 성립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직이다. 그래서 공식은 외워져 있어야 돼. 그럼 이제 이것도 똑같이 풀면 되겠죠? a-분의 a는 k분의 1은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b-분의 b, 2k 플러스 3 이거분의 k는 그 다음에 c-분의 c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이 아니다. 평행하니까. 자, 중요한 거는 요것만 풀면 안 됩니다. 뭐도 해줘야 돼? 이것도 해줘야 돼. 그래서 아닌 거는 버려야 됩니다. 왼쪽이 뭐야? 2차죠. K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오른쪽은 1차잖아. 그러니까 K가 하나 나와. 아니다가. 만약에 겹치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K제곱은 X자로 곱하면 그 다음에 2K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는 0이죠. KK 2하고 3 X자로 가운데 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K는 얼마다? K는 0이 되니까 마이너스 1, K는 3이죠. 끝이 아니야. 오른쪽도 해줘야 돼. 자, 오른쪽도 X자로 곱하면 마이너스 3K는 마이너스에 2K 플러스 3이 아니다. 그러면 길 때 경우가 성립할 때를 구해서 아니다 해주면 되죠. 똑같이 구하는 거야. 넘어가면 K는 마이너스 3 넘어가면 3이 아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K는 3은 버려야 돼. 그러니까 답은 뭐야? K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자, K가 마이너스 1이면 이거는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K가 마이너스 1이면 X 마이너스 Y 그 다음 마이너스 1은 0 뒤에 거는 마이너스 X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죠. 우리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기울기가 같아야 돼.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돼야 돼. 2차와 아니 X와 Y가 개수가 같아야 돼. 그래야 이거의 기울기가 같지. 평행하자 기울기가 같다. 그러려면 AB 값이 같아야 돼. 그럼 AB 값이 다르면 어떻게 할 거냐? 같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는 공식이 뭐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절대값 c 마이너스 c 다시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같아야 돼. 그래야 이 공식을 써먹어.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한다? 같게 만들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식에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넣는 거야. 그럼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절대값 상수함끼리 빼면 되죠. 3에서 마이너스 1 빼면 4겠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루트 2분의 4죠. 2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2 루트 2가 되는 거야. 할 거 많죠, 이것도? 그래서 평행하다, 일치하다, 수직하다. 이것도 외워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서 평행하다. 기울기는 같고, 이게 기울기는 같다죠? Y절편은 다르다. 그렇게 해서 왼쪽에서 K값 두 개가 나오고, 오른쪽은 아니다가 하나 나오는데, 아니다는 버리고,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AB 값이 달라. 그럼 AB 값을 똑같이 만들어서 평행할 때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 넣어야 돼. 위에 정리할 거 많죠? 네. 자, 한번 정리해 보세요.
봤어요. 음, 내용 이해 가죠? 네, 평행한 두 직선 사이거리 구할 때 이렇게 꼭 고쳐줘야 됩니다. 안 고쳐주면 이 공식하고 안 맞아져요. 그렇죠? 분모가 똑같아야 되니까 A, B 값이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유리야 이해 가지? 네, 평행하다. 그럼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니까 똑같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B가 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57번.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거 아직 안 배웠는데 지금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이제 세 점이 주어지면 세 점을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 원래 고교 과정은 아닌데 이걸 사선식이라고 해요. 근데 사선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다각형이든 다 구할 수 있어.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오각형이든 육각형이든 모든 다각형을 좌표만 알면 다 구할 수 있는 게 그게 사선식이야. 그래서 사선식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삼각형에 세 점이 나왔어. x1, y1, b는 x2, y2, c는 x3, y3, x3, y3 이렇게 삼각형이 나왔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거든. 그럼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밑변 두 점을 아니까 BC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BC의 직선의 방정식. 음. 자, 그러면 B가 이제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기울기를 구하면 기울기는 x3 마이너스 x2, y3 마이너스 y2 이렇게 되겠죠. 이 기울기를 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기울기와 한 점을 이용해서 뭐 B여도 되고 C여도 되고 식을 구해. 그럼 Y는 A에다가 x 마이너스 x2 그 다음에 플러스 y2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두 점을 아니까. 그래서 BC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삼각형의 넓이를 알려면 밑변과 높이를 알아야 되니까 BC의 길이를 구해. BC의 길이. 그럼 BC의 길이는 얼마야? 루트 두 점 사이 거리 x3 마이너스 x2의 제곱 플러스 y3 마이너스 y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를 알아야 돼? A에서 이 직선의 수선을 그어서 이 A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야 돼. 그렇지? 그래야 삼각형이니까 밑변과 높이를 알지. 이해가죠? BC가 밑변이잖아. 높이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A에서 직선 BC의 직선까지의 거리, 그거를 구해줘야죠. 그래서 이제 H를 구해야 돼, H. 음. 자, H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제 이거 일반형으로 써주면 AX 넘어오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AX2 플러스 Y2, 그 다음에 는 0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주는 거야. 거리를 구해주면 루트, 그래서 A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 절대값. 그 다음 x1, y1 집어넣어. 그러면 ax1, 그 다음에 마이너스 y1, 마이너스 ax2, 플러스 y2. 이거 뭐 문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방법에 의해서 구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밑변과 높이를 아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그렇죠? 그 다음에 곱하기 BC의 길이, 그 다음 곱하기 높이 H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항상 이렇게 구하려니까 너무 복잡해. 그렇죠? 유리야, 네가 봐도 복잡하지? 네. 밑에 밑변 두 점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구해야 되고, 두 점 사이 거리 집어넣어서 밑변의 길이 구하고, 그 다음에 위에는 A에서 직선의 방정식까지,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그게 높이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집어넣어서 구하면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실제로 해보면 공식으로 만든 거야.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자는 거야. 공식을 만들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절대값. 그래서 요 식이 뭐하고 똑같냐면 이렇게 만든 식하고 똑같다는 거야. 위에다가는 뭐를 써주냐면 x좌표를 써줘요. x1, x2, x3, x1을 한 번 더 써줘. 밑에다가는 y좌표를 써줍니다. y1, y2, y3, 그 다음에 y1을 한 번 더 써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사선으로 곱해요. 이렇게 사선으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선으로 곱해.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사선식이야. 그래서 여기 사선으로 곱한 값을 더해. 여기도 사선으로 곱한 값을 더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그래서 x2, y1, 그 다음 플러스, 그 다음 x3, y2, x3, y2, 플러스, 그 다음 x1, y3, x1, y3 이렇게. 그 다음 여기도 사선으로 곱해 x1, y2, 그 다음 플러스 x2, y3, x2, y3, 그 다음 플러스 x3, y1, x3, y1 이렇게 곱해서 빼. 한쪽에서 한쪽을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우고 2분의 1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나온 공식하고 똑같다는 거야. 이 공식과 이 공식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식을 이렇게 가지고 구하는 걸 만든 거야. 그럼 그게 뭐냐면 사선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블록다각형은 다 성립합니다. 그러면 삼각형은 좌표가 3개니까 x1, x2, x3, x1 한 번 더 쓰는 건데 사각형은 점이 4개겠죠. 점이 4개면 x를 4개 써주는 거야. x1, x2, x3, x4 그리고 x1을 한 번 더 써주는 거야. 오각형은 점이 5개니까 하나를 더 써주면 되죠.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다 구해주면 됩니다. 어떤 다각형이든 다 성립한다. 그게 뭐냐면 사선식이야. 그런데 자 이거를 갖다 좀 더 이제 더 쉽게 구하고 싶은 거야. 더 쉽게 구하고 싶은 건데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여기 있는 삼각형을 평행으로 이동시켜. 평행으로 움직여. 그래서 점 하나를 여기 있는 점 하나를 원점으로 만들어. 가능하면 A점을 원점으로 만들면 되겠죠. 0,0. X축으로 X원만큼 Y축으로 Y원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한 점을 원점으로 만들어. 그럼 여기도 이제 똑같이 다 평행 이동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똑같이 평행 이동을 시키면 되는데 평행 이동을 시킨다고 해서 삼각형의 넓이가 바뀌는 건 아니죠. 유리야, 그렇죠? 삼각형을 네. 평행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넓이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를 원점으로 평행 이동을 시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x1이 0이니까 이게 0이 돼. 이게 0. 그럼 여기도 0이죠. 그럼 y1도 0이거든. 그럼 여기도 0이야. 그러면 곱했을 때 0이 되는 값이 4개가 0이 돼. 그럼 가운데 거 하나씩만 계산하면 되거든. 그렇지? 다시 한번 써줄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절대값. 자, 이제 x1이 0이 되는 거야. 0. 그렇죠? 그 다음 뭐 x2는 평행 이동한 양만큼 바뀌었겠죠? 그럼 x2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x3 프라임이라고 하고 x1은 0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y1도 0이 되고 그 다음에 y2 프라임, y3 프라임 이것도 0이 돼. 그래서 전부 다 한 점 하나를 원점이 되도록 평행 이동시키는 거야. 그래 놓고 사선으로 곱하면 이거 0이죠. 이것도 0이야. 그럼 요 가운데 것만 남잖아. 그렇지? 그래서 x3 프라임, y2 프라임 요거만 남아. 이것도 0이죠.
이것도 0이야. 그럼 가운데 것만 남아. 그래서 x2 프라임, 그 다음에 y3 프라임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빼면 되죠. 그러니까 가운데 거 두 개만 계산하면 돼. 그러면 훨씬 더 편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평행 이동을 시켜서 점 하나를 뭘로 만든다? 원점으로 만든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사선식이라고 합니다. 사선식. 자, 삼각형 세 점이 주어지면 이 방법에 의해서 공식이 나온 건데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를 뭐처럼 우리가 조립제법처럼 공식으로 만든 거야. 우리 조립제법도 항상 1차로 나눌 때 너무 불편하니까 공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빨리 풀었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 점이 주어질 때 넓이를 구하라. 그럼 사선식에 넣으면 됩니다. 만약에 사각형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사각형 하나 더해주고 오각형도 되고 육각형도 돼요.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자, A가 x1, y1이야. 그럼 점이 4개겠죠? B는 x2, y2야. 그 다음 이거는 x3, C야. x3, y3야. 이거는 D야. x4, y4야. 이렇게. 그러면 사각형 ABCD의 넓이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ABCD의 넓이는 얼마니? 그럼 사각형 ABCD의 넓이는 2분의 1 마찬가지야. 절대값 똑같이 쓰는 겁니다. 위에다가는 뭐야? X좌표 X1, X2, X3 점이 4개죠. X4 그리고 맨 앞에 거 한 번 더 써주고 밑에 것도 Y1, Y2, Y3, Y4 그리고 Y1 한 번 더 써주고 그 다음에 사선으로 곱하는 거야. 이렇게 사선으로 곱해서 같은 방향끼리 더하고 그 다음 이것도 사선으로 곱하는 거야. 사선으로 곱해서 같은 방향끼리 더하고 그래서 빼는 거야. 똑같이 위에 거랑 마찬가지로. 그럼 뭐가 나온다? 사각형의 넓이가 나온다. 그럼 오각형이면 오각형도 똑같이 해주면 돼. 그럼 점이 하나씩만 더 늘어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사선식은 모든 볼록다각형에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것도 평행이동 시켜주는 게 좋죠. 평행이동 시켜서 한 점을 A점을 원점으로 만드는 거야. 원점으로 만들면 이게 0이고 이게 0이면 4개가 0이 되니까 계산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자, 일단 공식 한번 써주시고 계속해서 문제를 몇 문제 풀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게 개념이에요. 저기에 의해서 공식이 나온 거야. 복잡하지? 그래서 그걸 빨리 계산하기 위해서 저렇게 식을 만든 거야. 그래서 이름은 사선식이라고 합니다. 뭐 신발끈 정리 이렇게도 하는데 좀 유치하죠. 그냥 사선식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사선으로 곱한다. 같은 방향으로 곱하는 것끼리 더하고 반대 방향인 것은 빼고 절대값 씌우고 2분의 1 하면 뭐가 나온다? 넓이가 나온다.
다 썼으면 얘기하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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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어떤 건지 잘 봐. 이거 가지고 할까? 57번. 자, 삼각형이 있어. 뭐, 그냥 좌표 평면이 똑같이 잡을 필요는 없어. 자, A는 뭐다? 1,2. B는 4,7. C는 6, 마이너스 5.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뭐 해줘야 돼? 일단 밑변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밑변의 길이는 루트 x의 차 2의 제곱 y의 차 12죠? 플러스 1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어차피 높이를 구하려면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두 점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줘야지. 기울기 x의 증값은 2, y의 증값은 마이너스 12, 그래서 마이너스 6이죠. 그 다음에 기울기와 한점 4,7이 좋겠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6에다가 x 마이너스 4 플러스 7 이렇게 하면 되죠. x는 빼고 y는 더한다. y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24 플러스 31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일반형으로 고쳐야죠. 어, 왼쪽으로 다 넘기자. 그럼 6x 플러스 y 마이너스 31은 0이죠. 이렇게 돼. 자,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럼 1,2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해주면 되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36 플러스 1이죠. 절대값 x에다 1 집어넣으면 6, y에다 2 집어넣으면 플러스 2, 마이너스 31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루트 37 이렇게 되고 여기는 얼마입니까? 8에서 3 빼니까 5죠. 그래서 37분의 5 루트 37 이렇게 나오네. 숫자가 왜 이렇게 치사하니?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루트 144에서 4 더하니까 148이죠. 루트 148 곱하기 그 다음에 이게 높이죠. 이게 뭐야? 높이죠? 37분의 5 루트 37 이렇게 됩니다. 148 4로 나누면 4, 3, 12 4, 7에 28 4로 나누면 2 루트
37이죠, 이게? 4, 3, 10에 4, 7에 18. 맞죠? 2루트 37이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37, 그 다음에 10 곱하기 37. 이렇게 되지? 이렇게 돼요. 이게 이거니까. 그럼 37 약분되고, 약분하면 5네. 답은 5 나옵니다. 이렇게 구해야 돼.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자, 이거를 이렇게 구하면 사선식을 이용하면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야. 삼각형의 넓이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두 개를 다 구해줄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절대값. X좌표 써줘. 1, 4, 6, 1. Y좌표 써줘. 2, 7, 마이너스 5, 2. 이렇게. 항상 맨 앞에 있는 건 맨 뒤에 한 번 더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선으로 곱해. 이렇게. 곱하면 8, 곱하면 42, 곱하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같은 방향을 더해. 더하면 50에서 45죠. 그 다음에 또 사선식 요거 이 방향 곱하면 7 곱하면 마이너스 20 곱하면 12 이거 더해. 그래서 이거 더하면 19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빼면 46이죠. 46을 2로 나눴네. 46, 2로 나누니까 23이죠? 23. 왜 틀리지? 4,7, 6, 마이너스 5. 8, 1, 4, 6, 1, 2, 7, 마이너스 5, 2. 맞죠? 8, 42, 마이너스 5. 50에서 45. 7, 마이너스 20, 12. 19니까 마이너스 1. 빼면 플러스 1, 46. 그럼 23. 이렇게 나오네. 그 23인데, 이거는 왜 틀렸을까? 1,2, 4,7, 6, 마이너스 5.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 x의 차 2의 제곱, y의 차 12의 제곱. 맞죠? 144에서 148 루트. 그 다음에 직선의 x의 증값은 2, y의 증값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 y는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4, 플러스 7. y는 마이너스 6x, 4, 6에 24, 31. 이것도 틀린 거 없는데 넘어가면 6x 플러스 y 마이너스 31을 0. 1,2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36 플러스 1. 절대값 6, 2, 마이너스 31. 여기 얼마야? 여기 틀렸나 보다. 이게 8이죠? 31. 얼마니 이게? 31, 8, 23인가? 여기 23이네. 5가 아니라. 이게 틀렸죠? 8에 8 마이너스 31이니까 23 맞죠? 네. 23. 그렇죠? 여기가 23이다. 23. 23이라서 그러면 37분의 23 루트 37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높이야, 높이. 이게 높이.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루트 148
8, 2루트 37 곱하기 37분의 23. 여기가 23이네. 이렇게 23. 이렇게 돼. 그래서 요거 약분되고, 이 약분되고, 답은 23 나오죠?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하나, 이렇게 구하나 똑같은데, 자, 하나 더.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물론 이렇게 구하면 더 빨라. 빠르는데 이거보다 더 빠른 방법이 뭐냐면, 점 하나를 원점으로 만드는 거야. 평행이동을 시켜서 이거를 원점으로 만들어. 원점으로 만들려면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되니까 다른 것도 다 평행이동 시켜주세요. 그래서 이것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하면 이거는 3, 이거는 5 이렇게 되겠죠?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마이너스 2. 이것도 x축으로 마이너스 1, 그러면 5죠. y축으로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7이겠죠?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시켜서 a점을 원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것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다른 것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요 삼각형을 사선식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평행이동시킨다고 해서 넓이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럼 하나가 0이 돼. 0, 3, 5, 0 이렇게 y좌표 0,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7, 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사선식으로 곱하는 거야. 자, 사선식으로 곱하면 이것도 0, 이것도 0, 5, 25, 25만 남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0, 이것도 0, 마이너스 21만 남죠. 이렇게. 그래서 빼면 얼마야? 46이죠. 2분의 1 하니까 23 나오죠. 그럼 계산이 훨씬 간단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걸 뭐라고 한다? 사선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 계산하는 거는 뭐 얼마? 1분도 안 걸리지. 근데 이렇게 하려면 한참 걸리잖아. 그렇죠? 자, 쭉 한번 정리하시고 사선식을 쓰면 굉장히 유용하구나. 위에단 x좌표, 밑에단 y좌표, 맨 앞에 건 한 번 더 써준다. 사선으로 곱해서 같은 방향끼리 더하고 그 다음에 뺀다. 그런데 뭐가 더 편하다? 이 삼각형을 평행이동시켜서 하나를 원점으로 만들면 4개가 0이 되니까 2개만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계산이 훨씬 빠르다. 그 다음에 이제 암산으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자, 유리함 정리 한번 하시고 이해 안 가면 질문하세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좌표가 나오면 어떤 문제가 나오든 다 사선식에 집어넣어서 구하는 거야.
그러면 유리도 당연히 사선식에 넣겠죠. 저걸 알고 있는데 설마 오른쪽처럼 풀진 않겠지. 유리야, 그렇죠? 음, 저렇게 왼쪽에 편하게 풀 수 있는데 설마 오른쪽처럼 풀겠니? 음. 그래서 평행이동시켜서 하나를 원점으로 만드는 것도 꼭 하셔야 됩니다. 요거 23이죠? 아, 음. 자, 유리야, 이해돼? 네, 요거 외워야 돼. 네, 외우면 굉장히 편합니다. 외우면 절대로 이렇게 안 풀게 돼요. 그리고 이게 숫자니까, 그래도 숫자니까 이 오른쪽에 할 만한데,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세 점이 문자여 봐. 문자이면 계산도 안 되지. 계속 문자를 갖고 돌아다녀야 되지. 그러면 넓이를 구할 때 굉장히 복잡해져. 그렇겠죠? 만약에 좌표가 문자라면.
그럼 그럴 때는 이렇게 사선식에 넣으면 너무 편하지. 계산하기가. 그래서 네. 이제 나중까지 굉장히 많이 쓰여요. 사선식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좌표가 나오고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전부 다 사선식에 집어넣어서 구합니다. 자,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자취해방 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네. 자, 이것도 하겠습니다. 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자취해방 정식을 구하라. 그냥 이걸 가지고 하자. 어차피 해야 되니까. 자, 자취에서 대표적인 자취해방 정식 두 개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수직이등분선이고 또 하나는 가계이등분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설명을 먼저 좀 하면 수직이등분선을 했죠. 어느 학교든 자취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둘 중에 한 문제는 꼭 나와요. 수직이등분선이 나오거나 가계이등분선이 나오거나. 왜냐하면 대표적인 자취 문제야. 자, 수직이등분선 이렇게 되죠. 수직이등분한다. 자, 수직이등분한다. 그러면 P점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 길이와 식을 어떻게 세웁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 이렇게 세워야 돼. 이 점을 A, 이 점을 B라고 한다면 AP는 BP다. 자, 그냥 두 점 사이 거리에 넣게 되면 루트가 생기니까 제곱해서 넣습니다. AP의 제곱은 BP의 제곱이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P점이 동점이니까 P점의 좌표를 X, Y라고 잡아야 돼. 그리고 이제 두 점의 좌표가 주어지면 뭐 이게 1,2라고 합시다.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라고 합시다. 그럼 두 점 세거리 이제 바로 넣는 거야. 그래서 AP의 제곱, X-1의 제곱. 그 다음에 Y의 차, Y-2의 제곱. 이렇게. 자, 이거는 X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Y 플러스 4의 제곱. 여기다가 바로 넣어서. 자, 이거 정리하면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구하는 게 수직이등분선이야.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 수직이등분선의 정의가 뭐다?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 이게 뭐다? 수직이등분선. 그럼 이제 가계이등분선은 뭐냐? 가계이등분선. 자, 이렇게 각이 있습니다. 요 각이 있어. 이 각을 이등분하는 선, 이 각을 이등분하는 선. 그걸 뭐라고 한다?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은 뭐가 있냐면 이제 이 각과 이 각이 같아요.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을 이게 Q점이라고 합시다. Q점에서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언제나 같습니다. 이 Q점에서 두 직선의 수선을 그으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언제나 합동이야. 무슨 합동? H가 공통이죠? RHA 합동입니다. RHA 합동. 자, 언제나 두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 Q점이 동점이야. Q점이 움직여. 각을 이등분하면서 움직여. 그럼 어디에 있든지 간에 Q점에서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는 언제나 같다는 거야. 그래서 Q점의 좌표를 X, Y라고 넣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직선의 방정식. 하나는 뭐다? X 플러스 2Y, 그 다음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뭐다?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Q점에서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에 집어 넣어야 되겠죠. 식을. 그래서 식을 이제 세우는 겁니다. 가계이등분선. 루트 이렇게. 자, Q점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 그러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XY에다가 똑같이 XY를 집어넣으니까 그냥 식을 그대로 써주면 돼요. 절대값 X 플러스 2Y 플러스 3 이렇게. 자, 이거는 자, 오른쪽도 밑에도 마찬가지. XY에서 Q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는 거야. 그럼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XY 대신에 XY를 넣으니까 20 그대로 써주면 돼.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럼 분모 없어지죠. 분모 없어지면 결국 어떻게 나와? 절대값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값 fx는 절대값 gx 이런 꼴이 나와요. 그럼 이건 어떻게 푸는 거냐면 fx는 절대값을 없애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gx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풀어야 돼요. x 플러스 2y 플러스 3은 플러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직선이 두 개인데요. 두 개죠. 왜 하나냐면 왜 두 개냐면 이렇게도 각을 이등분하지만 이렇게도 각을 이등분할 수 있죠. 그래서 언제나 직선이 두 개가 나와.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 두 개가 나옵니다. 자, 더하면 x, 2x 넘어가면 x, 그 다음에 더하면 마이너스 y 넘어가면 마이너스 3y, 그 다음에 상수는 1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식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빼면 마이너스 x 넘어오면 3x, 마이너스 플러스 y 넘어오면 마이너스 y니까 플러스 y, 마이너스 1 넘어오면 플러스 4는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됩니다. 답이. 이게 뭐다? 가계이등분선이야. 그래서 가계이등분선은 정의가 뭐냐면 두 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야. 자, 수직이등분선은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치. 가계이등분선은 두 선에 이르는 거리. 두 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치를 가계이등분선이라고 한다. 동점을 x, y라고 놓고 두 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그러면 식이 나오고 두 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그러면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푸는 방법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것도 정리 좀 하시고
네. 음. 자, 대표적인 또 자취 문제야. 수직이 등분선, 각이 등분선 반드시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수직이 등분선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치. 각의 등분선 두 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치. 두 개 다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자, 다 됐죠? 네. 음, 괜찮지? 네. 오케이. 지금 그 유리의 직선의 방정식 다 했죠? 개념생. 네. 어, 거기 그 라이트센도 다 풀었지? 네. 어, 자, 이제 원방 나가야 되겠네. 그쵸? 352 원. 이 고1에 나오는 도형 쪽은 점과 좌표부터 점과 좌표, 직선, 원, 도형의 이동까지 공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식은 암기 과목처럼 반드시 정리해서 외워야 돼. 외우지 않으면 못 써먹어. 그리고 이 뒤쪽에서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만약에 까먹었으면 다시 외우고 까먹었으면 다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 뒤에 있는 원방도 이제 원방이 공식이 제일 많아요. 어, 원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직선이고 그 다음에 저기 점과 좌표 그 다음에 이동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공식이 나오는 것들은 다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자, 정의만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원의 정의가 뭐냐면 원의 정의 원은 평면도형에서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자취야. 원도 뭐야? 자취입니다. 점들의 자취. 이게 뭐야? 원의 정의야. 평면도형에서. 공간도형이면 구가 되겠지. 한 정점으로부터. 한 정점이 뭡니까? 중심을 얘기하죠. 거리가 일정하다는 게 뭐야? 반지름을 얘기하지.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반지름이 되는 점들의 자취. 그걸 뭐라고 한다? 원이라고 한다. 자, 요거 좀 써주세요. 원 정의. 이거를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이 나온 겁니다.
다 썼어? 네.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숙제는 직선 하나 더 내줄게. 직선에서 3-2- 두 직선의 위치관계가 두 개 있는데 세 직선의 위치관계 정점을 지나는 직선 중요합니다. 이것도 요거 하나 푸세요. 3-2- 두 번째 거 세 직선의 위치관계 아시겠죠? 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